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최은주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협동조합학회 2022년 제2차 학술 세미나이고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발표하시는 선생님은 이려화 선생님이시고, 제목은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한 생협의 교육 콘텐츠 특징 분석, 아이쿱 생협의 마을 모임 안건지를 중심으로입니다. 그 생협 활동가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에 연구 논문으로나 아니면 뭐 칼럼이라든가 작은 소논문들 꽤 많이 나왔는데, 다들 이번에 이 제목을 보고 관심이 많이 동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아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내용을 우리한테 전해주실 건가, 그런 궁금증을 폭발시키는 그런 제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려한 선생님께서 발표를 잘 준비해 주셨고요. 오늘 토론자로 참여해 주시는 선생님은 최선주 선생님이시고, 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연구원으로 계십니다. 최선주 선생님은 그동안에 또 이 학회 쪽, 우리 학회 학술지에도 투고를 하신 적이 있고, 교육 관련해서 많은 논문을 내주셨던 분이셔가지고 오늘 좋은 토론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얼굴만 보고 있지만은 이리화 선생님께서 등장하실 때 열화와 같은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발표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이려화입니다. 제목을 제가 너무 거창하게 달아서 기대하신 만큼 연구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좀 송구스럽습니다. 예, 우선 한국협동조합 학회 학술 세미나에 이제 저희 연구를 소개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발표 기회를 주신 학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화면 공유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생협의 교육 활동과 관련된 저의 연구 주제 중에서 생협 교육 콘텐츠의 특징, 그 중에서도 아이쿱 생협의 교육 자료인 마을 모임 안건지 분석에 관한 것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진들은 생협의 활동을 담은 사진들입니다. 좀 더 다양한 사진을 담지는 못했지만 이 외에도 뭐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제부터 시작하여 나눔, 봉사활동, 자원절약, 환경, 기후, 사회적 이슈와 연계하여 많은 여성들이 활동 주체가 되어 생협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의 연구적 관심이 여기서 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저도 생협 활동을 한 적이 있지만 여성들이 왜 생협 활동에 참여하는가, 활동에 대한 어떠한 대가나 경제적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바쁜 일상을 할애해가면서 생협 활동에 참여하는 것일까? 이것이 제 연구의 출발점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서는 참여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참여 동기를 강화시키고 활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활동 속에 내재되어 있는 교육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생협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교육적 요소, 체계, 즉 활동 속에 내재되어 있는 교육적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제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생협은 활동의 장이자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생협에서의 교육활동 사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협동조합의 효시인 1844년 영국의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 1920년대 캐나다 안티고니시 성인교육운동. 이 운동은 캐나다 안티고니시 지역에서 일어난 성인교육인데 이 당시에 사회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교육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익히 잘 알고 있는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 등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1933년 조선여자소비자조합, 1962년 협동교육원, 1970년대 주부들의 공동구매클럽 활동에서도 교육활동 사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협에서는 어떤 교육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교육 활동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1840년대 영국에서 생필품 시장의 독과점과 폭리에 맞서기 위해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생협의 핵심 과제는 조합원들이 소비 생활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식품, 주거, 교육, 여가 등 다양한 목적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생협의 교육 활동은 먹거리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환경, 기후, 사회 문화적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 및 학습을 포함하는 교육 실천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교육 활동은 안전한 식품 교육, 건강한 삶과 관련된 내용, 자원 절약, 환경 보호와 관련된 내용, 윤리적 소비 교육, 사회 이슈나 문화적 활동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저의 연구 주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일환으로 중년 여성의 생협 활동에서 나타나는 학습 경험에 대해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전환기 시점에 놓여 있는 중년 여성들의 생협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환학습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전환학습은 성인기의 성인학습 현상을 설명하는 성인교육 이론 중의 하나입니다. 이 개념은 1978년 미국의 성인교육학자 잭 메지로우가 그의 아내 에디 메지로우가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입학하면서 결혼과 직업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는 것을 보고 대학에 재입학한 80여 명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면서 나온 개념입니다. 전환학습은 기존에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었던 신념이나 가치체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보다 분별력 있고 개방적인 태도로 더욱 의미 있는 관점으로 전환하여 궁극적으로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경험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자신의 세계관이나 가치관, 의식이 전환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전환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문제의식을 동반할 수 있는 경험, 그 다음 개인의 가치체계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비판적 성찰, 그리고 경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새롭게 얻게 된 의미에 대해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신념이나 감정, 가치 등에 대해 평가하고 대화하는 합리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의 결과로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전환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협활동을 통해 중년 여성들이 어떻게 생협활동을 통해 전환학습을 일으키는지, 그 계기는 무엇이고 생협활동에서 어떠한 학습 경험을 하였고 그 결과로 어떠한 의미를 형성하였는지를 3년 이상 활동을 지속한 생협활동가 13명을 인터뷰하여 전환학습 모델을 도출해 내었습니다. 오늘 발표할 생협 콘텐츠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주변의 권유나 홍보 매체를 통한 외적 동기이든 호기심이나 사회 참여 욕구, 사회와의 단절감 해소 욕구를 통한 내적 동기이든 내 외적인 참여 동기에 의해 기본활동 커뮤니티인 마을 모임, 특별활동 커뮤니티인 동아리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에 교육 콘텐츠가 제공된다. 즉, 교육 콘텐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생협 교육 활동에 대한 첫 번째 연구이고요. 오늘은 생협의 교육 활동에 대한 두 번째 연구로서 생협의 공식 교육 자료로서 단연간 문서화된 형태로 축적되어 있는 지적 자료인 생협 마을 모임 안건지를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통해 생협의 교육 콘텐츠의 특징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대상은 생협의 교육 자료, 즉 2010년부터
12년 동안 매월 발행된 총 140개의 아이콥 생협 마을 모임 안건지입니다. 분석 자료는 코로나 시기를 기준으로 최근 2년을 코로나기로 구분하였고 나머지 10년을 5년씩 1기, 2기로 나누어 분석에 적용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은 소위 말하는 키워드 분석 중에서도 워드 클라우드, 연관어 분석, 등집 분석을 각각 실시하였고 분석 도구, 즉 소프트웨어는 엠비보랑 UCI넷을 활용하였습니다. 분석 과정에서는 먼저 이제 엠비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왼쪽에 보이시는 핵심 키워드로 구성된 단어 사전을 작성하였습니다. 총 61,250개의 키워드 중에서 빈도수가 높고 유의미한 핵심 단어를 박사급 연구자와 논의하여 최종 17개로 선정한 것입니다. 사실 빅데이터 분석 방법은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하나는 비정형적인 빅데이터에서 필요 없는 자료를 하나씩 소거하면서 최종적으로 핵심 개념들을 남기는 분석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연구자가 분석에 적용하고 싶은 단어를 미리 선정하여 그 단어가 관여되어 있는 자료만 추출해서 분석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분석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지만 하나하나씩 소거를 해가기 때문에 잔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처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연구자가 어떤 연구 설계를 하는가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연구자의 편향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관건이고 일반적으로 행하는 상각보도법을 적용해서 타당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방법, 즉 연구자가 분석에 적용하고 싶은 단어를 미리 선정하여 그 단어가 관여되어 있는 자료만 추출해서 분석에 활용하는 방법을 적용하였고 이를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의 과정에서 원자료로부터 명사형 자료, 명사형 단어를 추출하고 2번의 과정에서 빈도수를 측정하여 최종적으로 핵심 키워드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의 과정에서 선정된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워드 클라우드 및 연관어 분석을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연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 연구 결과에서는 생협 콘텐츠에서 공동체, 안전, 문자 크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체, 안전, 환경 순으로 키워드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관어 분석을 봤을 때 공동체, 환경, 안전 이 세 개의 키워드가 긴요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선의 굵기를 보시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생협의 교육 프로그램에 이 세 가지의 개념이 동시에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1기 연구 결과가 가장 무난하고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기 연구 결과에서는 생협의 교육 콘텐츠에서 공동체, 먹거리, 캠페인 순으로 키워드가 가장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관어 분석에서는 환경이 먹거리나 캠페인과 긴요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워드클라우드에서는 빈도 분석을 했을 경우에는 환경이라는 키워드가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되지는 않았지만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주요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기의 연구 결과는 건강, 환경, 공동체 순으로 키워드가 가장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관어 분석에서는 환경이 치유나 먹거리와 긴요하게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1기, 2기 코로나기의 자료를 모두 통합하여 키워드를 모두 통합하여 연관어 분석을 해본 결과 생협의 교육 콘텐츠에서 공동체가 1기, 2기, 코로나기 모두에서 가장 큰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안전이라던가 환경 또 교육 콘텐츠에서 골고루 나타났습니다. 손의 굵기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알고리즘 방식은 휴리스틱 요소가 적용된 UCINet의 팩션 옵션을 선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4개의 군집으로 키워드가 구분되었습니다. 1기 교육 콘텐츠는 건강, 플라스틱, 에너지, 치유로 묶였고 2기 교육 콘텐츠는 기후, 자원, 지속가능성, 환경의 키워드가 묶였고 코로나기 교육 콘텐츠는 GMO, 안전, 윤리적, 공동체, 재활용으로 묶였습니다. 나머지 이 4개는 1기, 2기, 코로나기 안에 묶이지 않은 것들입니다. 따라서 1기 교육 콘텐츠의 특성은 상대적으로 다른 키워드에 비해서 건강, 치유, 플라스틱, 에너지를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고 2기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키워드에 비해서 기후, 자원, 지속가능성, 환경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기에서도 교육 콘텐츠의 특성은 다른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GMO, 안전, 윤리적, 공동체, 재활용 등을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좀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와 이제 시사점을 이제 제공하고자 합니다. 1기 교육 콘텐츠의 핵심 주제는 환경, 공동체, 안전이고요. 2기 교육 콘텐츠의 핵심 주제는 먹거리, 공동체,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기의 교육 콘텐츠의 핵심 주제는 공동체, 건강,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간이 됐는데 12년간이죠. 12년간의 어떤 교육 콘텐츠의 핵심 주제는 환경이랑 공동체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 이제 분집 결과에서 확인했듯이 이제 분집 분석 결과를 확인했을 때 이제 이것은 생협의 활동의 어떤 중심이 초기에 어떤 먹거리 문제, 어떤 개인적 필요와 욕구에 의한 먹거리 문제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교육 콘텐츠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좀 빨리 발표를 끝난 것 같은데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